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김진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민들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모든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마다 경기도지사가 가장 먼저 해결해 줬을 과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한 번도 3위 밖을 벗어나지 않은 채 첫째, 둘째, 셋째 중에 하나는 제발 출퇴근 시간 좀 앞당겨달라 라는 이 절박한 요구에 대한 답을 들고 도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경기도민의 가장 시급한 교통복지는 통근 시간을 좀 단축해달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소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경기도민 중에 서울에 직장이 있는 125만 명, 그 중에 119만 명은 매일 출근 시간만 1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합하면 경기도민 중에 125만 중에 119만 명의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2시간 또는 3시간 출퇴근을 인하여 심지어는 4시간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경기도민의 행복 지수는 결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까운 경기도에서는 30분, 먼 경기도에서도 60분, 1시간 내에는 서울의 중심부까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자 하는 경기 서울 통근 306분 시대를 개막하기 위한 저의 공약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지하철, 즉 철도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것을 저는 그물망, 급행, 지완엑스라는 3가지 3단계의 전략으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혈세 낭비 없이 실천 가능한 버스 준공영제, 이 2개의 바퀴로 가야만 경기도의 출근 시간 단축과 대중교통의 불편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철도 투자 문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철도 투자는 그동안 제가 경기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 지역구가 있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설득하고 목소리 높이 외치고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싸워온 결과 분당선 연장선은 작년 말에 수원역까지 완전히 개통이 됐습니다. 신분당선은 2016년까지 광교까지 되고 2019년에는 수원의 서수원 호미실까지도 됩니다. 그리고 수인선이 2016년 개통을 앞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신안산선도 올해 국비 400억이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인도원에서 수원을 거쳐 동탄까지 가는 신수원선과 월곶에서 파전철 사업, 이것도 올해 각각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국비 예산 20억이 반영됐습니다. 또 수서평택 수도권 고속철도는 내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남 3선역에서 동탄까지 가는 광역 급행철도 사업 GTX죠. 200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사업에 100억 원의 국비가 또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남부 전체 인구 밀집 지역을 다 망라하는 모든 철도, 지하철 사업은 이미 완공되었거나 늦어도 다음 경기도지사 임기 내에는 다 완공될 수 있는 모든 절차가 확정되어서 이제 남은 거는 얼마나 예산 투입을 빨리 하느냐, 이 문제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경기도 북부와 그것도 우리 당의 박기춘 의원 또 최재성 의원 그리고 윤호중 의원 등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올해 지하철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 5호선 연장선인 하남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각각 국비 예산이 300억, 200억 이렇게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철도 문제에 관해서는 예산 투입만 확대되면 앞으로 5년 내에는 경기도가 그물망 철도를 이룩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 그물망과 동시에 완행만 다닐 게 아니라 흡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여야를 떠나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중앙정부에 대해서 올해부터 철도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 제가 분당선 연장선을 완공시킨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제가 지역구에 내려갔을 때 저희 지역은 한 해에 50억, 100억 이렇게밖에 투자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훨씬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되고 주민들의 지하철 공사 기간 동안에 상권 침체와 불편으로 인한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정된 노선, 경기도의 노선은 다 결정됐으니까 여기에는 최소 한 노선당 1,000억씩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5년 내에 전부 완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예산도 절감하는 길이고 또 경기도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공사기간 동안 하는 일이 바로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여야 국회의원들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예산 투쟁하게 할 일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그와 함께 버스 준공영제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버스와 철도의 연계 수송, 서비스의 향상, 또 도민의 혈세 낭비 방지, 이런 목표를 종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혈세 낭비 없는 버스 준공영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혜영 의원이 철도는 투본적 사고라고 비판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건 지나치게 극단적인 이분법 논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보다는 철도가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출근 시간의 단축은 버스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먼 경기도에서 1시간 내 강남역까지 가고, 가까운 경기도에서는 30분 내에 강남역까지 가려면 철도를 앞당기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미도 지하철 1호선은 수원역에서 영등포 가리봉역까지 20분에 주파합니다. 이런 철도를 급행으로 병행 운행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도를 투본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버스 공영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영제는 엄청난 모럴 해저드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버스 민영제는 오지 노선, 적자 노선을 보조하는데 연간에 약 4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받는 회사가 다른 흑자 노선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혈세를 적자 노선 보존이라는 민영으로 낭비하고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 준공영제는 소유권과 운영권은 버스 회사에 맡겨두지만, 그러나 경제적 예산은 경기도가 맡아서 손익을 통산해서, 왜냐하면 적자 노선에 국민의 세금을 집어넣어야 하게 되고, 국민의 세금을 집어넣으려면 제대로 된 경영을 했는지를 경제적으로 통산해서 계산해보고 거기에 대한 차익만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버스 준공영제만이 다음 도지사 임기 4년 동안에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준공영제를 거치지 않고서 공영제로 바로 건너뛰자는 것은 우선 다음 도지사 임기 내에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경기도는 작년에 1조 5천억 재정 적자로 IMF 이후 최초로 감액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기도에서 만일 버스 공영제를 완전히 도입하려면 원혜영 의원이 스스로 실토했듯이 수조 원의 돈이 든다. 근데 과연 수조 원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11,000대의 버스를 경기도가 매입해야 합니다. 또 주차장, 사무실 다 매입해야 되죠. 그리고 정부가 살려고 하면 엄청나게 값이 뛰어오를 게 분명한
버스 면허권도 다 매입해야만 완전 공용제가 되는데 그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소유권과 노선 운영권은 민간업자에게 맡겨놓지만 정부가 보조금을 적자 노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제적 계산은 냉정하게 해서 이익 나는 거하고 손실 나는 걸 통산하고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만 주겠다고 하게 되면 버스 운영에 따르는 수익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는 버스에 대한 프리미엄도 면허권에 대한 프리미엄도 떨어질 것이고 그런 뒤에야만 완전 공용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송영길 시장이 통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장도 버스 공용제는 전혀 실전이 불가능하고 주문 공용제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나 인천시가 버스 주문 공용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원혜영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경기도 치유하고 보완해서 좀 더 도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단축하려면 이 출근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그것은 지하철과 버스 공영제를 준공영제를 잘 연계 운영하지 않고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가려운 곳은 발바닥인데 버스 공영제나 무상버스 얘기를 하는 것은 완전히 신등을 긁는 벽화 소양의 처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상권 후보가 이야기하는 공짜버스 이것은 그거는 정말 말로만 할 수 있는 얘기지 실제로는 실존 불가능한 얘기고 경기도민이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도지사 보고 빨리 해결해달라고 갈구한 것은 버스 요금이 비싸니까 버스 요금을 깎아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기도민은 통근 시간을 줄여달라는, 다시 말하면 시테크를 원한 것이지 재테크를 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난데없이 공짜버스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그것도 실전 불가능한 일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를 떨어뜨리는 논쟁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경기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문제를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철도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전제된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이 두 바퀴로 가야만 실현이 가능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보도자료로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